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제가 예전에 토익, 토플, 탭스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최근 다른 시험보다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문제 잘 풀면 뭐하냐, 잘 쓰고 잘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스피킹과 라이팅의 비중이 막 올라가면서 토플 시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토플 시험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 토플 시험의 특징과 공부법,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토플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올지, 몇 분이 나올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리딩 같은 경우는 지문 3개에서 4개 정도를 읽고, 문제도 30에서 40문제, 제한 시간도 60분 전후로, 1시간 전후로 주게 되고, 보통은 이제 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약, 쭉 읽고, 쫙 푼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 쭉 읽고 쫙 푼 다음에 마지막에 카테고리 차트, 요렇게 요걸 이제 한 세트로 보는데 2세트를 푸는 게 리딩 패스지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또 60분 안쪽으로, 30분 안쪽으로, 30문제 안쪽으로 넣어주고 60분 안쪽으로 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듣고 질문을 답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인데, 스피킹은 과제가 4개, 라이팅은 과제가 2개고요. 스피킹은 20분 안쪽으로, 라이팅 50분 정도를 주고, 스피킹, 라이팅 둘 다 이제 인디펜던트와 인테그레이티드 2개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독립형과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독립형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제를 주고 이거에 찬성해? 반대해? 아니면 요거라고 생각해? 요거라고 생각해? A가 맞아? B가 맞아? 네 의견은 어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스피킹이랑 라이팅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 통합형은 리딩 패세지를 주고 렉처를 하나 주는데, 이 렉처가 리딩 패세지를 반박하거든요. 그래서 렉처의 포인트를 쭉 요약해주고 어떤 지점에, 리딩 패세지 어떤 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지를 써주는 게 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요 과제를 4개를 수행하게 되고, 라이팅은 2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플 시험 하면은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소재가 평소에 내가 관심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예술, 역사, 미국, 경제, 지구, 생명, 물질, 인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교양이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직후나 수능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 독서, 그리고 외국어 영역, 영어 영역에서도 많은 교양 있는 지문들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친구들이 좋고, 아무래도 토익이랑 탭스는 실용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플 점수가 활용되는 거는 이제 뭐 대입, 그리고 유학, 그리고 대학 졸업 인증, 그리고 기업 입사, 요렇게 크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대입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 토플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어느 대학 갔다더라, 수능 안 봤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숭실대, 국민대 밑으로는 요런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특기 시험, 영어권 국가의 유학 시험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제 토익, 탭스 이런 거보다는 토플을 활용하죠. 왜냐면 스피킹, 라이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국내 대학에 졸업을 할 때 보통은 영어 점수 내게 되는데, 당연히 토플도 받아줍니다. 내는 학생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토익이랑 탭스를 내죠. 탭스도 잘 안 냅니다. 토익 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실 때 당연히 영어 잘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공사기업에 입사하실 때 플러스 점수로 들어갑니다. 토플이 다른 시험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다르냐? 일단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개의 영역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시험은 스피킹 시험이 따로 있거나, 토익 스피킹, 탭스 스피킹 시험 따로 있죠. 네,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라이팅은 반영하지 않고 막 이러는데, 토플 같은 경우는 LRSW를 다 반영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4분의 1씩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 여러분들이, 학습자분들이 좋아하실 거는 그래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머를 반영하는 영역이 없어요. 물론 라이팅을 쓸 때 그래머 실수가 엄청 많다. 그럼 감점은 되겠지만, 토플을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엄청 엉망이진 않잖아요. 그래머가. 그래서 그래머를 물어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토익 같은 경우, 탭스 같은 경우 대부분 학원에서 문법 배우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토플은 문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캡에서 탭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편하실 것 같은데, 뭐, 탭스에서는 똑같이 이용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맞는 이용하다는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데, 토플은 반대로 얘랑 똑같은 뜻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탭스는 비슷한 단어의 의미 차이를 물어본다면, 토플은 비슷한 단어를 찾아오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동의어를 많이 암기하실수록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제시한 문장에서도 이제 플럭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답을 보면 플럭테이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티베이션, 그로스, 레지던스, 베리에이션 중에 플럭테이션이랑 똑같은 뜻이 뭘까 하는 동의어를 알아놔야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패러프레이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뒤집어서 써놔요. 요건 이제 다른 시험과 비슷한 점이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밑줄치, 음영,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바르게 요약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는 것은 이건데, some snakes such as pit vipers are even known to detect potential prey at a distance of about 1 meter and use their facial fit organs for orienting and striking toward it. 요런 문장이 있었는데, 요거를 똑같은 단어를 주면서 패러프레이즈 하지 않고 동의어나 비슷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정답이 certain snakes can sense their prey roughly a meter away and use their facial organ to determine its location and attack it.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색깔을 비교하시면 색깔에 맞게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의미가 바뀌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러프레이즈 능력. 내가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이팅에서는. 자, 이건 인테그리티 라이팅에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부분의 노란색 부분, Schools often spend tens, if not hundreds, thousands of dollars to build a elaborate sports stadium, to purchase team uniforms, and to pay coaches. Music programs, on the other hand, and not nearly as expensive. Most students buy and maintain their own instrument, and music teachers usually don't command six-figure salaries like most football coaches do. 요 부분을 들었어요. 듣고 써야 되거든요. 듣고 모범 정답으로 쓸 때는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단어를 바꿔서 music students pay for their own equipment and music teachers are paid much lower salaries than most football coaches. 이렇게 패러프레이즈에서 바꿔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된 거를 알아보는 능력도 중요하고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내가 쓰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형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독립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세계는 점점 더 무례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무례하다. 사람들은 무례하다. 고객들은 무례하다. 이 세상은 무례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무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물론 초딩같이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무례하다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친구가 폴라이트랑 뭐 루드 같은 단어로 6개를 다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rude, do not respect 이런 식으로 good manners, politeness, scarc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써줘야 돼요. 무례하지 않다는 말을 무례하지 않다? 예의 바르지 않다, 무례하다라는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패러프레이즈 능력이 인디펜던트 라이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흔히 이제 토플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어머님분들이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 벌써 제가 새 학기 수강 중이거든요. 내 학기 수강 중이거든요. 성적이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학기 수강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학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은 제가 계속 수업해드리고 싶은데 만점 나올 때까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토플 성적의 향상이라는 건 맨 밑에 이제 보캐블러리가 깔려야 돼요. 단어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연습, 단어를 기반으로 연습이 쌓여야 점수로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주는 단어 숙제라든가 문제풀이 숙제가 꼼꼼하게 돼줘야 점수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기초적으로는 단어를 다 잘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연습, 문제풀이 연습, 쓰기 연습,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그 다음에 성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오해가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었어요. 체류 경험도 있고요. 저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대화 되게 잘해요. 막 농담해요. 스피킹 라이팅 괜찮겠죠, 선생님?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킹 라이팅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잘 하는데 스피킹 라이팅 점수 왜 안 나오냐 이런 질문과도 똑같은 말인데요. 독창적인 스피킹 라이팅을 하시면 고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플 라이팅, 토플 스피킹은 정답의 모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답이 모델이 정해져 있고 이 모델에 유사하게 쓰는 게 고득점을 받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토플 시험을 막 몇만 명이 보면 그게 채점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니까 고득점. 이 친구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저득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 토플 시험의 공신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라이팅이고 스피킹이고 정해진 정보가 정해진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걸 재게 되는데 한마디로 모델이 정해져 있다. 정답의 모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대로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답대로 쓰는 연습이 안 되면 학생분들은 아무리 독창적이고 아무리 창의적으로 써도 전부 다 감점만 될 뿐입니다. 뭐 어쩌라고 난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 이제 인용하고 싶은 말은 윌리엄 포크너가 한 말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토플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친구는 뭐 30분 만에 단어를 쫙 외우고 나는 3시간 동안 봤는데 막 반타작도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들보다 잘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보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3시간 외웠는데 절반 맞더라. 그럼 다음 주에는 3시간 반 해봐야겠다. 4시간 해봐야겠다. 4시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말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 4시간을 하루에 다 쓰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거지. 옆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감정이 껴서 공부를 망치게 됩니다. 이거는 제이비 프레슬리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제 라이팅을 하고 스피킹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거든요. 가능한 자주 쓰셔야 됩니다. 출판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최종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악기 연주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못 치지만 그 똑같은 곡을 여러 번 치면 잘 쳐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글도 처음에 첨삭받은 것보다 한 10번쯤 다시 쓰면은 10번째 글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고 자꾸 지워보고 선생님이 첨삭해본 걸 보니까 난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 또 갈아엎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써보시면은 금방 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토플에 관심 많으신데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점수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 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